네, 딘사이트스 다니아 선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첫 거래일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뉴욕 시장에 첫 거래일이 하락을 하면은 그해 증시가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하락 마감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을까요? 과연 2024년도 뉴욕 3대 지수는 급등 마감했거든요. 일단 지금은 트럼프 기대감인데 올해 2025년 마감이 과연 2024년 12월 31일 주가보다 높을까?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좀 많이 어렵고요. 일단 미국 시장 역시도 올라왔으면 쉬어가는 그러한 국면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마감한 미국 시장을 보면 이제 뭐 고용 안정이 나오면서 경기 연착륙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왔어요.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시장은 요것보다는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직면하게 될 국채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의 경기 둔화라든가 기업의 지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M7 관련주들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올 들어서 국채 만기, 미국의 국채 만기가 3조 달러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그러한 면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나스닥의 하락의 빌미가 테슬라의 4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낙폭이 7% 가까이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보여줬거든요. 일단 요 인도량 부족보다는 결국에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테슬라 머스크의 급진적인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가 현재 있는 기득권 보수층들의 반발 이런 부분에 대한 폐해가 나온다. 하지만 오늘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보였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GDP 나우 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보고서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맥락이 드는 게 GDP 나우에서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 성장률이 3.5% 넘을 거고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2.6%다. 참 보면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생각,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편차가 심하게 나온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투자하는 참가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혼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주가를 상향했을 때 거기에 대한 AS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한번 내뱉어 놓고 나몰라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썼을 때는 기대 기술이 안 들으려면 당 자기들이 분석한 보고서에 대한 응당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술주들은 쉬어갔지만 결국에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 순환매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M세분들이 쉬어가는 시점에서 낙폭이 컸던 섹터들의 순환매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연료전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신재생 에너지 역시도 강한 반등 나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맞춤형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또 제약바이오 역시도 그동안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고 있고 헬스케어 역시도 그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았고 그런 상태에서 강한 반등 나오고 있다.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테슬라 요인으로 해서 전기 수소차라든가 모바일, 자동차, 운송 물류, IT 소프트웨어 쪽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리게티 컴퓨팅이라든가 퀀텀 컴퓨팅 급등의 양사를 보여줬고 퓨얼셀 에너지라든가 솔라 엣지, 플러그 파워, 시네틱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ARM, 엔비디아 강세를 보였어요. 암호화폐가 결국에 지지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고 특히 리게트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제 우리가 장 11시, 10시 반이었죠. 방송했을 때 국내 시장에서는 양자 암호가 빠지고 있지만 미국의 리게팅은 지금 오히려 바닥을 다져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받는 시점에서는 우리는 양자 암호를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식 따라가서 마음 졸이는 것보다는 올라갈 주식 조정 시점에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뉴모라 테라퓨틱스가 임상 결과과 그다음에 실적의 부진 이런 것들로 해서 급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라든가 GM, 애플 역시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ETF 시장을 보더라도 헬스케어라든가 가상화폐, 핀테크, 클라우드, 반도체, 통신, 보안, 대마, 우주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의료기기와 AI, 2차 전지, 운송물류가 약세를 보였죠. 이걸 보면 이제 미국의 3대 지수는 하락했지만 오히려 개인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시장이 전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종목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어제 조정을 받았던 섹터들 오늘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M7 관련주들에서 오늘 이제 모처럼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애플이 이제 2.73% 하락했고 테슬라 역시도 7%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M7 기업들의 매물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에서 추세를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애플을 보더라도 오늘 2.6% 하락 마감했지만 물론 제일 큰 부분은 245달러 수준을 지켜줬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요거를 이탈했거든요. 그럼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테슬라를 한번 보면 테슬라 역시도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우리가 봤던 부분은 테슬라는 400불을 지켜주면 다시 한번 신고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결국에 오늘 시점에서 400불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보더라도 테슬라도 여기서 흘러내리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고 자, 그다음에 엔비디아는 이제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강세 기조를 보여줬거든요. ARM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오늘 역시도 반도체에서는 맞춤형 반도체 관련 이런 쪽들이 이제 시장에서 틈새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리게트 컴퓨팅 어제 우리가 이제 10시 반에 방송했을 때 오늘은 우리가 양자암호 섹터를 잡아야 된다. 조정 시점에서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1% 우리 방송할 때 1.1%였는데 결국에 31%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그렇다면 오늘 국내 시장 역시도 암호화폐가 아니라 양자암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쪽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97,200불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우리가 이제 91,650달러 수준을 이탈하면 91,398불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91,696불에서 지지받고 반등이 보여졌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물론 뭐 25만 달러 간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당분간은 박스권 조정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계절적인 모멘텀도 있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해서 서부 텍사스 중진류라든가 천연가스가 나름대로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비철 금속주들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 특히 여기서 보면 이제 곡물주들이 반등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에그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기술주들은 쉬어가는 그러한 국면이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 섹터, 업종과 섹터로 순환매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 수익 내기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그래서 1월 22일 트럼프 취임일까지는 이처럼 종목 장세가 혼조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말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을 보면 어제 오히려 낙폭이 크게 나왔거든요. 상해는 1.6% 이상 하락했고 심천은 2.5% 이상 하락했고 특히 항생 역시도 2.2% 가까이 하락했어요. 중국의 하락 요인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무역 분쟁이다,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런 것들은 급락했다, 요거였는데 요것보다는 어제 중국은 이제 지라시가 돌았죠. 중국의 의문의 감염병, 폐렴이 급증해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외신발 보도로 인해서 결국에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재부각되는 그러한 모습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루머라든가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했다면 일단은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폐렴이 급증하는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또 이것이 전염성이 강하다면 그러면 우리가 팬데믹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우려로 조정은 보일 수 있지만 지금 이제 상해 같은 경우도 3,227포인트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은 있지만 요거를 이탈한다면 3,116포인트에서는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조정을 보면 반등 구간이 될 수 있고 심천 역시도 1,787포인트 구간에서는 강한 지지, 하방 경직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항생 역시도 19,000포인트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들, 즉 하루 이틀 조정을 보인다면 중국은 반등을 보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양회, 올 3월 달이죠. 양회에서 경기 부양, 또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대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를 보면 어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승 전환에도 장중 보였지만 결국 외국인들 선물 매도로 확대하면서 0.5포인트 약보합으로 마감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결국에 약 1.2% 강세를 보였는데 요거가 오늘 코스닥과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던 요인을 보면 로봇 관련, 휴먼 로봇 관련들이 이제 급증을 했어요. 이거는 그 국제 가전 박람회 2025 행사 여기에서 로봇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주주 유입됐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라든가 오픈 AI에서도 이쪽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것이 삼박자가 맞으면서 로봇 섹터가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ES 2025의 메인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지만 양자 섹터와 인공지능 섹터가 같이 되고 또 인공지능 반도체 요 네 개가 메인이기 때문에 로봇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양자를 매수하자.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CES 2024가 다가왔을 때 관련 섹터 순환매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2024년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그동안 적자를 보였던 무역 수지에서 흑자 전환했다.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70원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적인 정치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고 또 지금 이제 체포영장을 역대 대통령 최초로 발부했지만 오히려 지지자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공정과 상식을 주창했던 현 정부가 공정과 상식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울러서 공익, 국가적인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이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결국에 원달러 환율이 원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외화부채 평가 손실이 굉장히 급증할 우려가 남아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부담스럽고 아울러서 이러한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속됐을 때 결국에 시중은행에서의 화폐 흐름이 꽉 막히고 냉각되는 즉 돈맥 경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부동산 건설 섹터라든가 PF부터 해가지고 지금 자금 수요 대환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그런 시점에서 제2금융권을 비롯해서 제1금융권까지 연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 사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국가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시점에서 공정과 상식,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죄자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번 시장을 접근해서 요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경기 위기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응했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자, 모처럼 만에 이제 로봇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거래대금이 7조 원 가까이 30% 급증하는 모습 보여줬고 코스닥 역시도 5조 9천억으로 약 22% 가까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1월 봤을 때 외국인들 첫날 거래에서는 코스피 2,400억 매도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1,300억 매도했고 선물도 5천억 매도했거든요. 일단 하루를 보였지만 지금 이제 현선물 매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특히 선물 쪽에서는 어제 장 마감까지 매도를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이 당분간 1월 첫 주에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누적 전환될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한다면 결국에는 환율 요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다음에 1월 시장 역시도 재미는 없겠지만 종목 장세는 간다. 지수는 재미는 없겠지만 결국에 종목 장세는 더 화려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지금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호하지만 마켓머니 펀드 자금은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166조 원대 여기 나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유동성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으로 지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보면 자율운행 선박법 시행이에요. 어제 HD 현대가 급등했던 요인이 이거였고 그다음에 양자 정보기술 국가표준 1호 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양자 기술, 양자 관련주들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재 탄핵 심판 준비 기일이죠. 어제 정치인 테마 인물주들 움직였기 때문에 지속성만 가질지 이 부분을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제약바이오와 양자를 1순위로 보고 연료 전지와 반도체를 2순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될지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는데, 어제까지도 우리는 이제 로봇 섹터에 대해서 집중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 섹터들은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에는 로봇 섹터를 집중적으로 포트폴리오 편입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하이든 RM 같은 경우는 엉덩이 무겁게 해서 목표 주가 15,400원 여기를 달성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어제 종가가 15,400원 이상 갔기 때문에 휴머노 로봇 관련주들은 다음 주까지도 이슈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장중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휴머노 로봇은 지속된다. 그래서 16,200원 지지받는다면 하이든 RNM은 신고가 도전하자고 했어요. 21,300원 신고가 도전하자고 말씀드렸고, 클로봇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노 로봇 이슈는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 주가 만 원 돌파한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1,500원을 지지했을 때 클로봇 역시도 12,700원 신고가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이슈는 양자암호예요.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1월 2일부터 양자의 기술에 대해서 대중 수출 규제한다 이것도 있었지만 중국이 양자 굴기에 22조 원을 쏟아붓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장이 그 한국 첨단 소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지만 HVM이라든가 KCS 한국 첨단 소재 이런 쪽 봤으면 좋겠는데 HVM은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사야 된다고 했는데 시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ICTK를 한번 말씀 드렸겠어요. 9,500원에서 시초가 매수하고 손절은 9,000원 이탈, 목표 주가는 15,000원 여기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의 단일가 보면 어제 장중에 중국 내 폐렴 확산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30일 날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연휴가 있었을 때 국내 독감 환자가 증가될 거기 때문에 이쪽 폐렴이라 이쪽으로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중에 이제 중국 폐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메가 ACS라든가 시젠, 수젠텍 이런 것들이 급증했는데 요거는 어제 장중에 급증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눌림목에서 단타를 보시는데 우리가 집중할 건 양자 섹터를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핫이슈 종목은 클로봇과 하이젠 RNM 또 계속해서 공략된 종목들도 잘 지켜보시고요. 중국 관련한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CTK로 오늘 장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오늘 장 초반에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딘사이트S 다니아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